안녕하세요. 주식 클래스 내일 정시입니다. 정시 투자에는 이제 일본식 언어가 좀 많은데 우리가 메사키란 말도 있고요. 메사키는 약간 촉, 감각 이런 걸 말하고 마바라란 말도 있습니다. 좀 기분 나쁜 이야기인데 약간 정시를 보다 보면 야 시장이 정말 마바라다 그런 생각이 잠깐 들 때가 있거든요. 이 이야기하고 그걸 가지고 오늘 두 가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는 에코프로 공매도 이야기 그리고 과연 삼성전자가 정말 앞으로 계속 주가가 계속 갈 수 있는가 이 어드밴스 패키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는 내용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에코프로 뚝뚝뚝 110만원 깨졌다. 정권과 정상화 과정. 이런 아니 이게 기자님이 이렇게 적을 내용은 아니죠. 이게 사실 이게 저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식이 정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기자도 마찬가지거든요. 굳이 왜 만약에 내려간다고 해서 이게 정상하다 이 표현에도 사실 마바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식은 나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그 주가가 무조건 내려가야 되는 건 아니에요. 나와 의견이 달라도 주가는 올라갈 수가 있죠. 테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테슬라를 바라보는 많은 시각의 의견이 다른 거고 모두가 만약에 똑같은 관점으로 장을 본다고 해도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포스코는 되고 에코프로 그러면 안 되고 또는 하이닉스는 되고 삼성전자는 안 돼도 이런 건 어느 정도 약간의 그 정시를 바라볼 때 우리가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역시 정시는 마바라구나. 자, 마바라가 그냥 좋은 말도 있고 나쁜 말도 있는데 한번 되씹어 보죠. 원래 정시에는 언어가 있는데 제가 좀 쓰는 말은 마바라라는 겁니다. 마바라는 사실은 여기 표현은 보면 뭐 블로그에서 제가 봤는데 뭐 지식이 부족한 투자자, 잘 모르는 소액 투자자 이렇게 이건 사실 이게 아니고요. 마바라는 건 사실 어떻게 표현하게 되면 줏대 없이 갈팡질팡하는 걸 말합니다. 올라가면 그냥 올라간다고 우 달라붙고 또 내려가면 나쁘다고 막 달라붙는 거를 어떻게 보게 되면 마바라라고 약간 비꼬서 말하는 것도 있고요. 못질하는 건 보통 이제 정권사 직원들이 자기 개인 구자를 못질한 단어를 씁니다. 모르셔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오늘 내용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우리도 가끔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올라가면 그냥 좋은 것만 보입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이게 맞아요. 뭐냐면 루닛이란 기업이 상한가를 치면 루닛에 들어와 있는 자금 자체가 좋은 겁니다. 이게 적자든 아니든. 근데 이제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쪽에서 지나치게 강력한 매수가 들어오면 뭐 AI 쪽도 마찬가지일 거고 최근에 레인보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럼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럼 레인보우나 이런 걸 바라보는 입장에서 많은 로봇 애널리스트는 똑같이 또 리포트를 썼다. 그러면 그게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레인보우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지금 장 자체가 약간은 마바라 정세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비꼴려고 비꼬는 게 아니고 왜 마바라 정세가 나오느냐를 조금 보게 되면 시장이 지금 어느 정도 저는 여전히 박스권이라 보거든요. 아주 길게 바라보게 되면 실제적으로 코스피는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은 2150이라는 자리에서 20% 구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2580인데 20% 정도 반등한 구간. 그러니까 하락폭이 아직 절반이 안 되는 구간이죠. 그 상태에서 크게 보게 되면 이렇게 보면 많이 오르는 것 같은데 일봉입니다. 월봉을 보게 되면 여전히 한 5개월 동안 정확히 보게 되면 9, 8, 7, 6, 5 5개월 동안 박스권에 좀 갇혀 있죠. 우리만 그런 건 아니에요. 주봉을 놓고 봐도 약간은 추세적으로는 사실 6월달 이후부터 약간은 힘이 좀 꺾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좋은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올라가질 않은 거죠. 대표적인 게 오늘 썸네일에 있는 바로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가 실제적으로 4분기부터 HBM3를 납품을 한다든지 오늘 기사가 나온 것처럼 정말 인텔과 함께 인텔과 협업을 해서 이제 캐시 드램을 25년부터 양산한다고 합니다. 보니까 삼성전자의 어드밴스드 패키징 팀 ABP 팀이 일명 캐시 드램을 기술의 개발에 뛰어들었는데 뭐 저도 좀 공부를 해봤더니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HBM 고대역 강대역 하이 브로드밴드 메모리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디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HBM이 만약에 수직으로 쌓았다면 캐시 디램 같은 경우는 한 개의 칩으로 HBM과 맞붙는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얘네들 표현은 그래요. 25년 이후 양산이지만은 기존 HBM 대비해서 당연히 전력 효율은 적게 들고 지연성은 50% 감소되면서 처리 속도가 빨라지는 걸 말하죠. 그럼 이렇게 논의 중이란 건 사실 이것도 마발의 관점에서 만약에 바라본다면 날아가야겠죠? 그렇죠? 근데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거든요. 물론 우리는 주식을 볼 때 항상 많은 팩트 중에서 좋은 것을 보게 되고요. 이 좋은 게 만약에 시장에 제대로 먹히면 시세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합니다. 텔레칩스라는 회사가 있죠. 요새 많이 올랐어요. 저도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래요. 뭐 차량용 반도체 만들고 다 좋습니다. 근데 주가의 반등력은 18,000에서 24,000까지 한 번에 50% 올라가는 거죠. 좋게 보면 좋은 거죠. 근데 이런 개별주들은 철저하게 매발화 정세를 하셔야 돼요. 추세 추종. 이게 어떻게 보게 되면 마바라라는 표현 자체가 추세, 그러니까 아까 이제 줏대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은 돌고 돌고 돌아오면 약간 추세 추종 매매라는 겁니다.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은 정권부 기자분들이 이렇게 기사를 적으면 안 되죠. 애널리스트도 마찬가지죠. 주가 내려간다고 이게 정상화라고 말하면 그 어떤 게 그러면 우리가 어떤 거면 기준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묻거든요. 이거는 시장과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하이닉스는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뭐 HBM 하면은 다 되는 건가요? LG전자가 전장 수주가 100조면은 무조건 다 20만 원 가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주가란 결과적으로 어떤 강력한 재료가 있을 때 그 재료가 부각될 때 가는 겁니다. 배터리는 지금 사실 약간 8월달이 지나면서 확실히 데이터적으로 놓고 볼 땐 공매도 세력들이 잔고가 많아요. 에코프로가 지금 9월 4일 기준으로 공매도 잔액이 1조 7천억 정도 됩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1조 3천억. 전체 5조 4천억 정도가 배터리 중대 공매도 잔고인데 이 중에 뭐 30% 정도가 에코프로이죠.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 BM, LNF. 근데 실제적으로 이 이유를 우리는 알 수는 없죠. 근데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공매도 잔고가 있는 에코프로의 한국거래소에서 공시되는 공매도 잔고인데 불과 한 8월 중순까지만 해도 한 9조 원대 정도였어요. 그러면서 8월 31일 T데이가 겹치면서 공매도가 급증을 했습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죠. 왜냐하면 어느 정도 8월 중순 정도에 MSCI 수급 이슈가 일정 부분 선반영됐다 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 이벤트가 끝나고 나서 공매도 부정이 2%에서 5%로 팍 튀어버렸습니다. 그럼 에코프로 만약에 주가 주주 입장에서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어떻게? 뭐 9월 1일부터 바뀐 제도는 CFD 거래 재개도 있을 거고 어쩔 수 없이 또 기술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에코프로 입장에서는 사실 심리적인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거는 이성적인 판단과 그러니까 아주 장기 추색으로 다시 뭐 100만 원이 가든 200만 원이 가든 이 중간에서 많은 투자가분들이 컨트롤이 가능하려면 실제적으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허용 손실이 좀 있습니다. 이게 실제적인 150만 원을 지나간 일정이고 그걸 빼고 나면 대략 한 125만 원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125만 원에서 보통 12만 5천 원 정도가 하락하는 이게 10% 정도 하락했을 때는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대략 113만 원 정도가 돼요. 그런데 20%를 넘어가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25만 원이 빠지는 거라서 100만 원 이탈하게 되면 심리적으로 후달거리게 됩니다. 그럼 에코프로를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기술적으로 빠른 시간 내 113만 원 정도까지 올라가게 되면 투자 심리 자체가 완화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막연하게 우리가 볼 때 약간 그런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저도 계속 바라보고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아무리 어떤 뭐 여러 가지 이슈도 좋습니다만 주가는 반응을 해야 되는 관점이니까 이렇게 공매도 잔고가 많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이 잔고가 다시 쌓기가 좀 어렵다 그러면 지금은 쌓기가 좋아요. 왜냐하면 공매도 세력들도 똑같아요. 주가 올라갈 때는 못 쌓아요. 내려가서 행보할 때 쌓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공매도 세력도 결국은 내려가야 이익이 나는 부분이니까.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꼭 여기서 뭐 포스코 홀딩스는 싸고 그렇게 하면은 피곤한 거예요. 철강주가 안 싼 게 어디 있어요? 자산이 많은데. 포스코 홀딩스는 결국에는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그룹의 배터리 부분의 가치를 얼마에 주냐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잘 못 쌓아요. 실제 쌓는다고 하더라도. 왜 그러냐면 똑같은 마바라 장세예요. 이 마바라는 게 나쁜 게 아니고 주가가 누가 봐도 우상향하는 그림이면 공매도보다는 네이키드가 들어오고 얼마 전에 LNF 잠깐 제가 코스피 이전행 할 때 반등할 때 매도했다 말했다가 요거도 먹었는데 내려가는 증시에서 나오는 뭐 싸든 비싸든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중요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추세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는 추세에서 나오는 단발성 재료는 오히려 주가를 다시 쇼크본을 만들지만은 연속성이 떨어졌을 경우에는 원위치로 누르기가 훨씬 좋은 그림입니다. 그럼 지금 같은 LNF 같은 경우 공매도 물량을 누르기가 좋아요. 근데 그럼 거꾸로 놓고 보면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좋습니다.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심리적 가격을 계산했을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125만 원이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나는 평균 단가가 30만 원이 20만 원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요.
근데 이 중간에 들어온 세력들의 마인드 컨트롤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150만 원이 뱅단가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여러분들이 너무 마바라 매매를 하신 거고 지나놓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만 평균 가격을 계산하면 대략 125만 원 정도가 맥스 상단. 그러면 10%가 12만 5천 원이니까 그럼 대략적으로 가감하면 한 113만 원, 15만 원 정도. 그리고 20%가 내가 컨트롤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게 이제 계산해 보면 대략 25만 원 정도가 나오겠죠. 그러면 절대 주가 기준으로 100만 원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포스코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마바라 패턴으로 봤을 때는 이제 내일이 오늘은 9월 5일인데 내일이 양봉이 나오냐의 기로에 쌓여 있어요. 왜냐하면 주가는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두 개 연봉, 두 개 연봉, 두 개 연봉, 세 개 연봉에서 반등. 지금 다시 세 개 연봉이니까 기술적으로는. 그리고 오늘이 31일 이후 하루 이틀 3일째니까. 그리고 뭐 내가 아무리 마바라든 뭐든 간에 기술적으로 내일 다시 처음으로 데드크로스가 나오니까 누가 봐도 빠질 것 같은 자리에서 돌리면 그게 공매도 세력들이 공매도를 치기가 어렵겠죠. 이건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가끔은 주식은 약간 이게 제가 처음 출발은 줏대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만 돌고 돌면 어떤 좋은 이야기 삼성전자에 나오는 패키징 인텔이 이야기가 나와도 삼성전자의 주가 자체가 만약에 누가 봤을 때도 공매도 치기가 유리한 박스권이나 추세적으로 여전히 하향 추세라면 아직까지 모르는 거예요. 외국인이 사든 뭐 하든 실제적으로 뚫어야 되는 거죠. 그게 추세 매매입니다. 삼성전자는 종가 기준으로 7만 3천을 안착을 해야 본격적인 매수가 들어올 수가 있는 거고 물론 저 이슈 때문에 하나마이크론 같은 종목들은 다시 움직일 수 있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또 마바라잖아요. 뭐 잘 가니까 잘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게 오늘 오랜만에 찍는데 너무 좀 감성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약간 요렇게 한번 보십시오. 장은 어느 전체적인 파워 측면에서 약간의 본격 추세적인 저는 지금 장을 9월 장을 일정 부분은 자리를 잡는 과정으로 봅니다. 2600을 훌쩍 뛰어넘는다든지 코스닥이 930을 넘는다든지 그 전까지는 하단 같은 경우는 4주 정도 오늘은 확보가 됐죠. 그까지는 우리가 약간 정권 은하라고 말한 이 마바라 투자가 결과적으로는 추세 추종적 매매다. 이렇게 한번 보신다면 너무 조바심 낼 필요도 없고 너무 급하게 대응할 필요도 없지 않나. 여기까지 하죠.